안녕하세요. 50대 초반에 이른 희망퇴직을 하고 가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편의점 사업으로 유명한 대기업에서 가맹사 사업부 부장으로 일하다 얼마 전 퇴임하고 브랜드 가구 대리점을 오픈했습니다. 이왕이면 너무 늦지 않게 시작하고 싶어 계획보다 이른 나이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영업 쪽에서 신입 시절부터 영업관리 및 유통망 관리를 잘 해왔다고 자부한 편인데요. 가구 대리점 사업 역시 익숙했고 할만하다 판단되었습니다. 객단가가 높고 초기 비용이 적은 가구 대리점의 장점과 괜찮은 상권, 나름의 안목까지 더해진 임차 품목과 판매에 능숙한 직원 등 세심하게 심혈을 더한 덕분에 오픈 첫 주에는 약 3천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간 몸담아 일했던 분야와는 다른 산업이었지만 스스로 영업만큼은 한가닥했던 전문가라 믿었기에 사업에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사업이 얼마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각종 클레임들에 발목을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가가호호 발생한 거센 클레임들이 업무를 마비시켰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판매를 하던 영업사원들마저 배송 현장으로 뛰어가 사고 처리에 급급하던 날들이 이어졌고 얼마 안 가 직원 3명 모두 한 달 반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첫 달 매출을 제외하고는 계획했던 목표 매출에 반도 못 미치고 그마저도 각종 비율 지출을 빼고 나면 막상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해야 했는데요. 한때는 대기업에서 편의점 점주들을 관리하면서 매출 신기록도 달성했고 가맹사업부 경영을 하면서 자금없게 잘 관리했던 저인지라 누구보다 내 사업에는 자신이 있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 믿었는데 어쩌다 일이 이 지경이 됐을까 사업에 회의가 듭니다. 오랜만에 청취하던 도중 답답한 마음과 고민이 들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네, 사연자님의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네, 청취자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연을 듣다 보니 취업 준비만큼 신경 써야 하고 중요하다는 퇴직 준비 잘하고 있냐? 라는 요즘 40대, 50대들의 안부 말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같이 들으면서 나는 퇴직하고 뭐 하면 좋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은 직장인인데 내가 잘하는 분야로 연속성을 가지고 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네요. 네, 아무래도 정년이 점점 앞당겨져 업계에 따라 40대 정년도 있다고 하죠. 30대가 되고 보니 40대가 너무 가깝고 이 이후의 삶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연을 통해 어떤 부분을 인지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믿는 믿음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말이죠. 매우 강하고 이는 때로 그 생각에 의해 문제의 본질을 돌아보지 못해서 내 자신에게 매여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또 앞으로도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강연을 들으시면서 사연을 주신 청취자님도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이란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해보면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불행하거나 좋지 않기 때문에 꼭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철저히 믿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능력이 많고 대단하든 아니든 간에 혹은 본인 능력이 뛰어나든 아니든 간에 말이죠. 또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객관적으로 나의 능력을 평가해 보지는 않고 막연하게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같은 생각을 하거나 혹은 반대로 난 못해 하면서 되려 포기하고 낙담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들 말이죠. 사실 자신을 잘 모르는 건데 말이죠. 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스스로 자신을 정확히 관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보통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후하게들 하시잖아요. 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라고 한 것인데요. 자신에게서 매여서 벗어나야 될 사람들 대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생각을 너무 철저히 믿고 자신을 너무 좋게 평가해요.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비록 자신이 해봤던 방식이 옳더라도 혹은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맞다고 여겨져도 행여나 내 자신이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기에 국한되어 매몰되지 않으려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거 아시나요? 자신을 철저하게 신뢰한 만큼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긴 더 힘듭니다. 그렇네요.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신의 생각에서 매이는 것과 자신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을 문제라고 인식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되겠네요. 강사님, 자신에게 벗어나는 구체적인 성공 사례는 없을까요? 네, 혹시 사회자님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혹시 그 영화 크게 될 놈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오늘 사연과 제가 다룰 주제와도 잘 맞아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네, 저도 추천받아서 본 적이 있는데요. 중범죄자로 형을 살던 시골 청년이 마음의 변화가 온 후 지금은 목회를 하신다는 일화의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스토리를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벌써 요약을 해주셨어요. 작은 섬마을에서 태어난 청년 김기성은 학창시절 친구를 위한 의리로 남의 집 밭에 마을 훔쳐다가 시장에 판 돈으로 친구를 돕고 남은 돈으로 재밌게 놀다가 또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잡힌 후 경찰 조사에서 기성이는 본인이 다 한 일이라고 스스로 뒤집어 써서 친구들은 풀려나고 자기 혼자만 유치장에 갇혀 지내다가 얼마 후 풀려나서 마을 동네 이장님 이하 어른들은 의리가 있는 녀석이라면서 크게 될 놈이라고 칭찬을 받았다고 해요. 이때부터 그는 나는 크게 될 사람이라는 생각에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고 뭐든 해내서 크게 성공하고 싶었다고 해요. 어느 날 현금을 싣고 이동하는 차량의 정보를 알고 그것을 털려고 습격을 하던 중에 그만 사람이 죽고 말았고 이로 인해 그는 15년의 형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도 자신은 크게 될 사람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여긴 사람이 있다 싶으면 늘 싸우고 반항을 했고 교도소에서도 다수의 사고를 쳐서 형량도 크게 늘어났으며 그 과정에서 교도관들에게 많이도 맞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도 자신이 지은 죄를 기억하고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마음 중심의 짓눌림이 매우 커서 괴로워하던 차에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어서 읽어봤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하는 끝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자신의 죄가 씻어지고 값없는 구원함을 받았음을 깨닫게 돼요. 결국 교도소에서 만난 책 한 권이 그의 마음에 큰 변화를 주었네요. 본인의 모습과 상관없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자신을 되돌아봤군요. 네, 그는 자신이 크게 될 놈이란 말을 그의 마음에 둔 후에 자신을 크게 여겼고 실제로는 아무 능력이나 잘난 것이 없음에도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만 평가했어요. 자신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옳다고 믿었지만 주변 사람들 눈에는 보이죠. 얼마나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요. 또 얼마나 그가 부족하고 그 부족한 모습을 스스로 모른 채 여전히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러나 그에게 있어 변화의 시작은 자신을 정확히 알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방법 첫 단계인 거죠. 이게 정말 중요했어요.
네, 대부분 자신의 모습은 자기가 알기 어렵다는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런 식으로밖에 못할까 판단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 입에서 하는 말을 잘 보니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방식의 언행으로 상처를 줄 때가 있더라고요. 남을 바라볼 땐 객관적인 눈으로 보다가 나의 상황엔 지극히 주관적으로 옹호를 하고 또 관대하게 돌아보게 되는 저를 봤는데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관철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했던 점은 나를 정확히 알게 되니까 더 이상 나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바르게 인도해주고 이끌어줄 사람에게 나를 맡기는 게 내 주도로 사는 것보단 낫겠다라고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책의 저자인 목사님을 찾아가 그 밑에서 삶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을 살기로 한 것이에요. 얼마나 다이나믹한 변화이겠습니까? 자신을 믿는 믿음을 내려놓는 과정, 이건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신에게 매여 사는 삶에서 이러한 변화를 맛보게 된다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내면 속 관점의 변화는 정말 미세한 부분 중 하나라고 여겨지겠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영향이 크게 작용하네요. 네, 누구나 자기가 가진 생각을 믿고 자신을 크게 여기면 실수하고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면 나보다는 인도자의 중요성을 알고 진정한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되네요. 저희가 아까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지혜에 대한 부분을 잠시 이야기했는데요. 강연자님께서도 혹시 개인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한 경우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 생각나는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 맨 처음에 사연 주신 분께 전해드릴 수 있는 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 주신 분께서 하시는 가구 대리점처럼 저도 예전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종합가구 브랜드의 직영점에서 관리자로서 일해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카페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관리자로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매장 관리 경험은 계속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앞서 사연자님도 업종은 다르지만 영업관리 직군으로 오랫동안 회사에 몸담아서 이런 유사 일에 도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난 잘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종업계로 이직을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 산업이 달라서 영업 직원들을 다루는 방식에서부터 매출 프로세스에 의해 그리고 매장 관리 방식, 외부 영업 전략 등이 다 달랐고 업종 트렌드에 대한 어떤 그런 상이한 경향도 또 함께 이해했었어야 됐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비슷하다 생각했고 열심히 영업만 하고 또 적극적으로 기획한 일을 실행에 옮기면 무난히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었는데요. 처음엔 부하 직원들 텃세 고생부터 하고 시작했고 직원들이 업종 이해를 못해서 무작정 진행하는 저의 리더십 방식에 반발이 심해서 처음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제 마음에서 제가 잘나고 다 알고 여기 일도 뻔하다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새인가 내가 잘못 운영하고 있다 라고 본사에 질책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때 새로 시작해야겠다. 내가 알고 있던 나의 경험과 노하우는 이게 여기에서 무조건 정답은 아니겠구나. 밑바닥부터 새로 배워서 내실을 다져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신입사원의 마음으로 굳은 일부터 고객과 앞에서 부딪히는 일부터 또 배송 현장 가서 관리하는 것까지 다 발로 뛰고 익혀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과거의 성공 사례 경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과는 맞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겸비한 자세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관리자로 부임하고 3년이 지나다 보니 매장 관리도 안정을 찾았고 매출도 부임 시기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새로운 경력의 도전도 성공적으로 어떤 안정 궤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주신 사장님께서도 이전의 경험과 성공해 봤던 과거의 자신에게서 이젠 벗어나서 낮은 위치에서 새로운 내실 강화의 계기로 한번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배움의 열의가 있는 신입사원의 자세처럼 말이죠. 내가 잘 해왔던 또 그렇게 믿었던 과거의 성공을 내려놓고 말입니다. 가구 대리점 점주로서 도전하시면서 내실을 다져보신다면 사연자님의 오늘의 그 어려웠던 앞서 고민의 사연이 앞으로는 나의 인생에 있어 좋은 걸음이 되고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도전을 해본 값진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고 보니 강연자님의 그전 경험이 오늘 사연자님에게 좋은 거울이네요. 오늘의 강연 내용이 사연자님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관대했던가 반추해보게 되었는데요. 관대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을 한 발짝 물러나 내려놓고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사연을 주신 분 외에도 나나 주변에서 내 생각에만 매몰되어 매여 사는 경우가 있거나 또 이로 인해 힘든 분들께서는 오늘의 강연을 다시 청취해 보시면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지혜를 찾아 숙고하는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